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를 비판하기 위한 선전 영상을 올렸다가 일본인들의 항의를 받아 삭제했습니다. 파시즘을 상징하는 인물로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 지도자들을 소개하며 일본 제국의 쇼아이령을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총통과 이탈리아 왕국의 베니토 무솔리니 수상과 나란히 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24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실수에 대해 일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우리는 우호적인 일본인들을 불쾌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쇼아이령을 제외한 뒤 새로운 버전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1일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 파시즘을 합성한 러시즘이라는 용어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중 영상 후반부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은 1945년 패배했다라는 문구와 함께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들의 지도자인 무솔리니 이탈리아 수상, 히틀러 독일 총통, 히로히토 일왕 사진이 나란히 올라온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영상은 당초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부터 일본 누리꾼들이 이를 발견하고 쇼와 일왕이 히틀러와 동일시대였다며 항의하자 문제는 커졌습니다. 입헌군 주제인 일본에서 쇼와 일왕의 위치는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정신적 지도자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항의가 제기됐습니다. 우익 성향의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의 회장은 트위터에 일본 외무성 유럽국 등의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장관 역시 25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영상에 대해 불편을 표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지지통신 등은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소자키 장관은 히틀러 등과 쇼아이령을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번 게시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2차 대전 기간 동안 일본 총리를 지낸 뒤 전범 판결을 받았던 도조 히데키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언급했습니다. 과거 1989년 1월 7일 히로히토는 병세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이웃나라들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아시아인들에게 고난과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사라졌으므로 전쟁 책임을 재차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인데요. 히로히토 사망 당시 발행된 신문들은 1989년 당시는 물론이고 훗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강제징용을 비롯한 침략전쟁 및 식민지배 문제에 대한 히로히토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전쟁 책임에 관한 언급은 한 인간의 생애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989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미완의 과제였고 패망 4년 뒤인 1949년에도 동일한 과제였습니다. 패전 뒤에도 여전히 건재한 히로히토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책임론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1949년 1월호 효론권두 기사 군주제의 딜레마를 쓴 나카무라 아키라 호세이 대학 교수의 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히로히토의 전쟁 책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승전국들이 주도한 전범재판 제도로도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인민재판 형식을 빌려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히로히토를 변호하는 쪽에서는 그가 형식상의 정점이었을 뿐 실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개진했습니다. 이들은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까지 부정했습니다. 히로히토는 정부 및 군부의 보필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며 전제군주가 아닌 입헌군주였으므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무엇보다 히로히토 자신의 주장과 상당 부분 배치됐습니다. 그 자신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허수아비 임금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는 1975년 9월 30일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부득이 입장을 표명하게 됐습니다. 전쟁 종결 시에 나는 독자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수상 스즈키가 가기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 나의 의견을 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하고 그대로 결단을 내렸다. 개전 시에는 가기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다. 헌법 조문에 따른 것이다. 즉 전쟁 종결 때는 내각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기 의견대로 행동했고 전쟁 발발 때는 내각이 합의한 대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헌법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그의 발언입니다. 진주만 기습 계획을 사전에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군사작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나는 그러한 보고를 군사령부 수뇌들이 세부 사항까지 결정한 뒤에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언 나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행동했다고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단은 자신이 내렸지만 세부 사항은 내각이 결정했으며 그런 과정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본인이 군부의 행동이나 야망에 대해 일정의 제약을 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한 대로라고 생각이 되나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군부에 대해 제약을 가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주된 책임을 내각과 군부에 돌리기는 했으나 그의 회견에서 드러난 것은 그가 허수아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주만 기습 이전의 세부 사항을 보고받았고 군부의 제약을 가할 처지에 있었다면 전제군주나 대통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전쟁 책임이 불문에 붙여진 것은 미국과 일본 지배층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소련과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고 태평양 전선을 방어하려면 일본을 새롭게 개조하기보다는 기존의 일본 지배층을 그대로 두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로 히로히토의 책임은 묻혔고 이는 그가 1989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그의 책임론이 미해결 상태로 남도록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우크라이나의 선전 영상에 대한 극우 세력의 반발과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에 대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외국이 일왕의 책임을 거론하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히로히토의 책임을 계속 덮는다면 후대에 이어서까지 세계와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역도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을 거다. 반대로 도조의 사진이 실려 있어도 누구든 그것을 생각했을 테지. 바로 당시의 일본의 얼굴로 알려진 쇼와 천황 말이다. 도조 히데키만 해도 실제로는 히틀러와 같은 호전가가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전쟁 중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의 책략에 빠진 것으로 독일의 나치와는 위치가 애당초 다르다. 그 일은 당시의 일본인이라도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학사관을 극복하고 우선 일본인으로서 모두가 올바른 인식을 가질 것, 그리고 외국의 올바른 당시의 사정을 발신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것은 세계의 인식도 우크라이나와 같다는 것. 일제가 벌인 유타오 사건의 자작극은 일본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것을 빌미로 마침내 중국을 침략한 것은 지금의 러시아와 같다는 것이다. 당시 최고 책임자는 일왕이었는데 이번에 사죄한 우크라이나는 일본을 헤아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속으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원자폭탄 투하는 분명 불필요했다고 할 수 있지만 모국의 불편한 사실을 당연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푸틴을 비난할 수 없고 세계를 납득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특히 한중일, 북한, 러시아로부터 일본이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 거다. 그 비난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결착짓는 명확한 정책을 하지 않았던 일본국 자신이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이 정도의 인식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친분이 깊었던 것도 아니고 2차 대전 패전국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을 것이다. 감정론으로 돕기는 먼 나라였다. 엄한 말이지만 국제사회의 입지를 위한 지원이라면 몰라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돕기에는 서로를 너무 모른다. 일본을 향한 스피치가 저런 자세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옛날과 같이 무엇을 해올지 모르는 수상한 나라의 인상 그대로 생각한다는 거겠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정부 중추 중에 일본이 지원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잘 알았다. 어영부영 유감 표명의 반복으로는 안 됩니다.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대외 발신력의 약점이 이런 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던 올바른 일을 확실히 발신해주세요. 모두 좀 더 냉정해져라. 일본의 국익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표명만으로 됐다. 우선 지금부터 EU와 중국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자.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